4월 23일 수요일 장마감 후 시간의 거래 종목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간에 상승한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이 중 시간의 상한가 종목은 대성하이텍과 인벤티지랩 두 종목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상위 5개 종목들의 시간의 상승 이유를 알아볼게요. 우선주는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성하이텍이 시간에 상승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대성하이텍은 최근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NH투자증권을 대상으로 1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한 바 있습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대성하이텍의 방산부품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이번 전환사채가 다수의 기관 투자자로부터 관심을 받았다고 전해졌는데요. 이자율은 0%로 대성하이텍에게 유리하게 책정됐다고 전해졌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인벤티지랩은 장마감 후 먹는 비만약에 대한 일주일 지속 효과를 입증했다고 전해지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해당 단독 기사에 따르면 인벤티지랩은 자체 신규 플랫폼 기술을 통해 비만약의 지속 효과를 입증했으며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보다 수십 배 높은 흡수율 증가를 증명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인벤티지랩이 시간의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참고로 인벤티지랩은 현재 단기가열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내일이 단기가열 마지막 날이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형지글로벌을 비롯한 이재명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장마감 후 특별한 소식은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대법원은 내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상고심에 대한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으며 한국거래소는 정치테마주에 대한 투자유예 안내를 발동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오늘 이재명 관련주를 비롯한 정치테마주들이 하락세로 마감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신세계푸드와 신세계인터내셔널을 비롯한 신세계그룹주들이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한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됐다고 전해졌어요. 해당 단독 기사에 따르면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다리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으로 평소 친분이 있는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신세계그룹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의 상승 종목 중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이스틸이 가장 높은 거래대금을 동반하며 시간에 3.5%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현지 시간으로 4월 24일부터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조선업에 대한 협력과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프로젝트를 협상카드로 두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하이스틸이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주로 부각되며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장마감 후에 전해진 기사에 따르면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관계자는 이번 방미 일정에 함께하지 않는다고 전해졌는데요. 미국 측과 따로 출장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에 일부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주들은 시간의 하락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4x4와 나우아이비가 거래대금 2위와 5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1.7%, 3.7%씩 상승했습니다. 시간에 상승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두 종목은 최근 퓨리오사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이어온 바 있습니다. 특히 4x4는 어제 장마감 후 투자위원 및 거래정지 예고 공시가 올라온 가운데 오늘은 하한가로 마감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인벤티지랩이 거래대금 3위를 기록하며 시간의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장마감 후 인벤티지랩이 먹는 비만약의 지속 효과를 입증했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오리엔트 전공이 거래대금 4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1.6% 상승했습니다. 오리엔트 전공은 이재명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이며 시간에 상승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한국거래소가 정치테마주에 대한 투자유예 안내를 발동하면서 오늘 정치테마주들은 하락세로 마감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오늘 시간에 하락한 종목들인데요. 그렇다면 상위 5개 종목들의 시간의 하락 이유를 알아볼게요. 먼저 IT아이즈를 비롯한 토큰증권 관련주들이 하락했습니다. 장마감 후 토큰증권 테마와 관련하여 특별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정책연구소에 토큰증권 관련 인사가 참여했다고 전해지면서 토큰증권 관련주들이 정책 수혜 기대감을 입으며 상승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특히 IT아이즈는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장마감 후 특별한 악재 없이 상한가가 풀리면서 시간의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 밖에도 한국거래소가 정치테마주에 대한 투자유예 안내를 발동하면서 정치테마주로 상승했던 기업들 일부가 시간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모아데이터가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모아데이터는 최근 자회사인 메디에이지의 기업 공개 소식이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메디에이지는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분석 기업인데요.
내년에 상장한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주관사로 하나증권을 선정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M2에는 장마감 후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 제공 계약이 연장됐다는 정정 공시가 올라왔는데요. 이 같은 공시의 시간에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기존 계약의 연장으로 담보권 설정 계약일이 4월 14일에서 4월 23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참고로 어제 신라젠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BAL 891의 미국 FDA 임상 일상 시험 계획을 변경 승인받았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한 바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신라젠의 최대 주주인 M2N도 동반 상한가로 마감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 밖에도 M2N은 지난주 1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결정 공시가 올라온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플랫폼이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신플랫폼은 AI 반도체 해외 실증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전해지면서 오늘 강세로 마감한 바 있습니다. 해당 지원 사업은 인공지능 반도체의 설계 및 제조 기술과 AI 솔루션을 해외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신플랫폼은 최근 의료 AI 정책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계룡건설이 정규장에 이어 시간외장에서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대권 주자들이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언급한 가운데 계룡건설이 세종시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연속된 급등으로 인해 어제 1일간 거래가 정지된 가운데 오늘 거래가 재개되면서 급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또한 장마감 후 최대 주주 등의 소유 주식수가 1만 5천 주 감소했다는 전자공시도 올라오면서 하락세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함께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결정했다는 공시들도 올라왔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시간의 하락 종목 중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양철관이 가장 높은 거래대금을 동반하며 시간에 2.4% 하락했습니다. 동양철관은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인데요. 장마감 후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관계자는 이번 방미 일정에 함께하지 않는다고 전해지면서 동양철관과 한택 등의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주 일부가 시간의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어서 신플랫폼이 거래대금 2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3.6% 하락했습니다.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신플랫폼은 AI 반도체 해외 실증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전해지면서 오늘 강세로 마감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미트박스가 거래대금 3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2.1% 하락했습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산 소고기를 사용하던 중국 식당들은 소고기 수입처를 바꾸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축산물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미트박스가 소고기 관련주로 부각된 바 있습니다. 다만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미트박스가 시간에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되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위너스가 거래대금 4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2.3% 하락했습니다.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대권 주자들의 에너지 관련 정책에 힘입어 전력설비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 위너스가 전력설비 관련주로 부각되며 오늘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지만 상한가를 닿지 못하고 마감하면서 시간에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추정되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계룡건설이 거래대금 5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3.5% 하락했습니다. 계룡건설은 최근 세종시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연속된 급등으로 인해 어제 1일간 거래가 정지된 가운데 오늘 거래가 재개되면서 급락세로 마감했어요. 또한 장마감 후 최대 주주 등의 소유 주식수가 1만 5천 주 감소했다는 전자공시가 올라오면서 하락세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끝으로 전일 시간에 등락률 탑5 종목들이 오늘 어떻게 되었는지 추적해보고 마치겠습니다.